자, 이때만 해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검찰은 경찰에게 이제 길을 못 피던 시절이죠. 그렇죠. 그때 네. 당시에는 뭐 근데 왜 오늘날 이렇게 역전이 됐을까요? 그 분기점이 뭘까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네, 잘 나가던 경찰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 계기는 이제 이 몰락의 계기들이 남양동 옛날에 네, 대공분실 네, 네. 지금은 이제 그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인가 뭐 이렇게 그렇죠. 박종철 기념 사업회 네, 그쪽으로 돼 있죠. 거기 이제 보게 되면 인권센터 거기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당시엔 그게 치안본부 대공분실이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대공분실은 1948년 10월 대간첩 수사 업무를 위해 치안국 특수정보과 중앙분실로 발족하여 네. 1970년 10월 정보과 공작분실로 1976년 5월 치안본부 대공과 대공분실로 바뀌었고 1983년 12월에 좌경의식 수사 업무를 수사해서 제4부 대공수사단으로 통합됩니다. 83년에 대공수사단이 이제 출범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대공수사단인데 네. 이 대공수사 단장이 박처원 치안감이었어요. 박초원 치안감. 예예. 이 박처원이라는 사람도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 이 사람이 평안북도 출신인데 네, 월남자군요. 예, 네. 평안북도 출신인데 단 한 번도 네. 일선 경찰서장이나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벼락 출세를 했어요? 그 보통 이제 그러면 순경, 경장, 경사, 그 다음에 경위, 경감, 경정, 충경, 왜 경찰서장이거든요. 충경 다음에 경무관, 경무관 다음에 치안감이거든요. 근데 총경도 경찰서장을 지내지 않으면서 총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무관 치안관까지 가서 이 대공 수사단의 단장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무소불위죠. 그렇죠. 제일 센 거죠. 대공수사단 그렇죠. 단장. 이 대공수사 단장이 그때 당시에 아마 1987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알지만 박처원 치안감이 막 검사한테 가고 협박도 합니다. 네. 재미없을 거라고. 까불면 가만 안 두겠어. 빨리 저거 안 해주면 재미없을 거라고. 네. 왜냐하면 이제 문고리에 가까운 사람이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 권력이 좀 센 거니까. 이 사람은 가갖고 뭐 당시에 뭐 장세동이 가깝게 있으니까 얘기해서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니까 네. 무소불위죠.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죠. 하여튼 공안과 그렇죠. 대공경찰 이쪽이 그냥 뭐 이거였죠. 네, 어떤 경찰서를 가봐도 그렇죠. 걔네들이 보기에 딱 힘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박살이 나게 됩니다. 얘들이 이제 뭐가 있었죠?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렇죠. 네. 이 사건이 있으면서 대공경찰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공식적인 숫자로는 지금까지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또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몇 명이었는지 네네. 현재도 보안수사대의 안보수사대죠 지금은. 네네. 안보수대 총 인원수가 몇 명인지는 밝혀지지 않아요. 비밀입니다. 네네. 현재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당시에 비공식적으로 대공수사단에 뭐 한 2천여 명이 이 대공수사단의 지휘하에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 뭐 얼마나 좀 셌겠어요. 그 당시 경찰들이 여기 다 가고 싶어서 그렇죠. 난리였죠. 뭐 가장 출세하기 좋은 곳이 대공수단이었고 지금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경찰 보수 부분들을 보안과 수사, 보안 경찰만큼 뭐 대우를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나오는 거면 지금도 뭐 현실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거 상당히 좀 꿀 빠는 곳이구만. 그렇죠. 요즘 애들 말로는. 그래서 급속하게 몰락하고 박처원 치안감마저도 최종적으로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나왔다가 그랬어요.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 그래서 1996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언도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2008년에 사망합니다. 죽고 실형을 받은 거죠. 그렇죠. 고문을 뒤에서 이렇게 그렇죠. 했다는 직권남용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오버한 거죠. 너무 잘 나가니까 오버해서 박종철 사건도 소위 탁 치면 억 죽었다 이딴 소리를 해가면서 맞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했다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국 너무 오버하면 이렇게 끝난다. 보여준 하나의 또 사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현재 경찰들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과거들이 저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덕술이 경찰 출연 막 그걸 그렇게 싫어하고 싫어. 경찰 공제회에서도 이저 박천 우리 선배 아니다라고 하는 부인하는 보도까지도 나왔어요. 그만큼 자기들에 있어서는 네, 수치스러운 역사인 거죠. 물론 이제 한쪽에서는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찰도 있는 반면에 대다수는 뭐 그렇게 좀 생각한다. 우리는 87년 이후에 새로 탄생한 그렇죠. 그런 경찰이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인식들을 좀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 이후에 이제 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경찰이 몰락하면서 공안 경찰이 이제 몰락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검찰이 부상합니까? 바로 부상을 못해요. 한동안 공백기가 있습니다. 한동안 아시겠지만 87년서부터 89년까지 그 사이에 87년 노동자 대투쟁 뭐로 인해서 이제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고양이 그렇죠. 됐죠. 엄청 폭발했었죠.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정권을 잡은 쪽에서. 경찰이 이렇게 약한데 이거 큰일인데.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또 혹은 국정원이든 이게 사실 국가를 유지하는 물리적 강압 폭력기구죠. 폭력기구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그 본질에 이 물리적 강압을 그 본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 국가나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포각 기구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그 내부의 근본적인 인권 보호 장치와 제도들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해놨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슬금슬금 다시금 그 욕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공경찰이 몰락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들이 그걸로 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 먹고 사는 거는 남아있고 조직만 누워서 있으니까 이런 조직들은 다시 저걸 먹어야 돼요. 저걸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어야 돼요. 국가보안법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러면서 89년에 다시 이 공안경찰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공안정국 소위 공안정국이죠. 그래서 1989년 2월이죠. 2월에 이제 공안정국이 조성이 됩니다. 그 시발이 됐던 게 인천 부천 민주 노동자회를 이적 단체를 규정하고 시작이 되죠. 이러면서 이제 무서워집니다. 이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검사 지난해에 얘기했던 김기춘입니다. 김기춘이. 이때가 노태우 정부였죠. 그렇죠. 이때 김기춘이 이 서슬 퍼런 공안정국에서 큰 목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시에 명동성당이나 조계사나 이런 데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수배 중이거나 피신했던 피신하면 그나마 거기는 놔뒀죠. 이제 성역이라서 놔뒀어요. 근데 김기춘이 얘기합니다. 들어가서 잡아라. 서슬퍼런 거죠. 그러니까 서슬퍼는 공안정국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경찰이 부활을 합니다. 이 부활의 초석을 다루고 뭐 했던 게 누구냐면 홍승상 경감이라는 사람이에요. 홍승상. 이 사람이 누구냐? 당시 87년 박충철 구문치사 사건 때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하는 그 보고서를 쓴 당사자예요. 그놈이에요? 이 홍승상이. 머리 나쁜 놈이네 그럼.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고 보고서를 쓴 당사자예요. 이런 놈이 이제 출세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징계나 구속 선상에서 피해 있다가
남양동 대공분실이 폐지되고 네네. 흡수되고 잔당들을 그 잔당들. 잔당들을 가지고 공안 경찰 잔당들을 데리고. 그렇죠. 네. 공안 경찰 잔당들을 데리고 네. 저 홍제동에 가서 네. 홍제동 대공분실을 이제 또 만듭니다. 또 차렸구만요. 그렇죠. 새로. 축소 개편합니다. 네. 그리고 호시탐탐 네. 재기의 기회를 노리다가 아. 야 요거다. 그래서 음. 한 1년 동안 재기의 칼을 갑니다. 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렇죠.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아니 딱 홍승상이 쓴 그 현장에서 본 좌익운동의 실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거 가지고 또 본인이 이 리타이어 하고 나서 이 강연하고 다녔어요. 네. 그 책에 보면 딱 그대로 표현돼 있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기를 노려서 만든 게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사건입니다. 사건을 자기가 거기다 써요. 그걸 조작했구만요. 예. 그리고 그걸로 해서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89년 4월 이후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네.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사건, 인천 민주노동자 연맹 사건, 뭐 무슨 사건 무슨 사건, 조직 사건이 막 터지는. 조직 사건들이 이제 막 터집니다. 네. 그래서 이 홍승상이 이거를 통해서 홍제동 대공분실을 남양동 대공분실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제 사라졌더니 이사를 갔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직도 있어요? 홍제동 대공분실? 안보수사대에 세검정 별관인가로 해서 있는 거죠. 아직도 예,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지금은 고문은 못 하겠지만 예.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즘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주 핫한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 그렇죠. 거죠. 예. 김순호 김순호. 전 경찰국장 겸 현 경찰대학장. 현 경찰대학장 김순호. 이 김순호 씨는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의 부천 지역 책임자로 일하다가 네, 변절됐던 사람이죠. 예. 이 홍승상한테 그럼 그 회유당했나 보네요. 포섭당했나요? 뭐 일단 회유와 협박, 본인은 협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더 나쁜 놈이죠. 어쨌든 홍승상 경감을 찾아가서 본인 말로는 자기 말로 찾아갔는데 좀 이해할 수가 없죠. 자기 말로 사건도 다 끝났고 관련자들 다 구속된 사건 다 끝났는데 느닷없이 왜 홍승상을 그것도 저 홍제동 대공분실로 찾아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로 찾아가서 네. 동지들을 팔고 네. 변절한 뒤에 네. 인천 지역 노동운동 단체들을 초토화시킵니다. 작사를 내고 작사를 내죠. 네, 그 공을 인정받아 그렇죠. 경찰이 됩니까? 아니죠. 이미 8월 달에 이미 경찰이 돼가지고 돼서 그 짓을 했어요. 해줘. 보안 3과 딱 해서 이게 오늘 자세한 내용 못 다루겠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는 김순호 씨가 이미 프락치였다고 봐야 되겠고 이 홍승상 계열에 포섭된 그러면서 암약을 하다가 경찰이 되고 이제 세탁을 한 거죠. 거기까지는 너무 여기서 이제 앞서 나갔으면 추론하기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자마자 이제 어쨌든 한탕에서 거기를 싹쓸이하고 나서 벼락출세를 하기 시작한 거죠. 벼락출세를 하기 시작하죠. 예. 이 친구가 경장으로 입직을 했는데 원래 순경에서 경장까지 한 8년 걸려요. 그리고 경장에서 경사까지 올라가는데 또 한 7, 8년 걸려요. 16년. 근데 경장으로 들어왔다가 경사로 3년 만인가에 처음에 바로 경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 경찰장 나왔습니까, 이 사람? 아니죠. 그 대공 공작에 특채 공원이 있는 자는 공이 있다 그래서 경장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경찰 네네네. 그리고 거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공 공작의 경험으로 이렇게 특채가 돼서 경장으로 특채를 했어요. 프락치들은 시작할 때 경장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 네. 경장으로 특채가 됐는데 그러면 경장에서 경사까지 승진하는데 평균적으로 7, 8년 걸렸는데 한 3년 만에 경사 승진. 경사에서
경위 승진도 금방 되고. 금방 되고. 이게 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백들이 누구냐? 네. 바로 김순호의 백은 예전에 네. 대공 분실, 소위 대공 경찰들의 그 대공 그 이제 원로들이 이제 밀어주기 시작하고 끌어주고 이제 뭐 이러니까 초구속 승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한때를 풍미했던 그 대공 수사단의 그 그렇죠. 예전. 원로들이 야 김순호 좀 밀어줘야 되겠다 쟤. 끌어줘야 우리 후계자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이제 홍승상 경관이 이제 홍승상이 끌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벼락 성장을 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승진을 하다 보니까 당시 이 친구가 이제 경찰대학 일기생들하고 이제 같은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경위를 달고 있었고 이미. 보통 85년 이제 이때쯤 되면 경찰대학 일기생들이 경위를 달고 나와서 한 2, 3년 뭐 더 지나면서 이제 뭐 한 뭐 경감 뭐 이렇게 경감 경정 91년 이러면 경감 경정 기껏 해야 아직도 경감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는데 보니까 경장에서 시작했던 이 친구가 저 밑바닥에 배지도 않던 친구가 어느 날 와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승진 경쟁 대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1기, 2기, 3기 친구들하고는 관계별 나졌겠구만요. 우리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네, 물론 네. 선두주자들은 1기생, 2기생들은 선두주자들은 이미 쭉 앞서니까 뭐 소위 우리가 지금 현재 윤재옥, 황운하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은 네. 선두주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뭐 신경 안 쓰고 이제 주위 1기생들은 이제 승진의 경쟁자들은 이제 딱 보는데 저 김순호가 누구야? 저 행동이 이상해. 또 입직 경로도 불투명하고 말을 안 하니까 보안과 완전히 내에서도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리고 완전 철통이에요. 워낙 어차피 분실로 쫙 나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구만요. 일반 경찰들은. 그렇죠.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뭐 입직 경로도 불투명하고 행정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1기에서 3기 나게들은 김순호에 대해서 저기는 앞선 승리자들은 모르지만 경쟁했던 1기생, 3기생, 2기, 3기생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는 어떤 놈이다. 그런 것들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쉬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 얘기를 알겠어요. 그 저기 대군 경찰 원로들부터 이 특별 대우를 받고 밀어주고 끌어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알았겠어요. 저도 취재를 통해서 열심히 취재를 하는 결과 그래서 그쪽 분야에 있는 누구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한테 직접 들었다. 직접 들었죠.